아내와 5살 딸, 어머니까지 부양을 하고 있는 난 40대 가장이다. 하지만 난 백수다. 대부분 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지인들은 너 가장의 어머니까지 모시는데 그래도 되냐? 라는 걱정을 먼저 한다. 맞는 이야기다. 만약 40대에 내가 노총각이라고 한다면 그래 뭐 다른 일도 알아보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들은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한다면 누가 위로를 해주기보단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있다. 너 미쳤구나. 추석 때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. 친구는 올해 1억 5천으로 연봉 계약을 했다. 노총각이지만 서울에 자가도 있고 재개발을 겨냥하고 들어간 집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흥분했다. 부럽지만 정말 부럽지가 않았다. 현 상황이 참 창피했지만 그렇게 창피하지도 않았다. 친구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했다. 아주 쌩 난리를 친다. 생각이 있는 거냐, 왜 그런 거냐, 다시 돌아가라는 등 1년 만에 만나 3시간 보는 자리에서 한 2시간을 내 미래에 대해만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 같다. 듣다 못해 그냥 한마디 한다. 너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엄마 모셔봤냐? 난 2020년부터 약 2년 정도를 백수가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했다. 인생은 항상 변수가 있고 그 변수 중에는 절대 대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40이 넘어야 알게 되었다. 특히 이번 계기로 더욱 명확해졌다. 그래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갔다. 만약 그 계획을 중간에 와이프가 알았다면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것이다.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. 사람도 가축처럼 등급을 먹인다면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의 연봉이 기준이 될 거라는 생각. 그럼 난 무슨 등급일까? 최상위 등급은 아니더라도 중상 등급을 목표로 나름 노력을 했다. 나는 법률 사무실 사무장이었다. 7, 8년 정도 경력이 쌓였고 좋은 사수를 만나 일을 잘 배웠고 그래서 참 잘했다. 나름 승승장구했고 솔직히 나도 내 직업이 참 좋았다. 평생 직종이 될 수도 있고 남한테 굽신거리는 업무도 아니었기에 나한테 딱 맞았다. 근데 문제가 생겼다. 딸 바보가 되면서부터였다. 내가 주로 관리하는 의뢰인들은 형사소송이었고 그중 성과 관련된 지저분한 사건들이 많았다. 딸이 아빠라고 말했던 순간 그리고 점점 내 이야기에 반응하는 딸을 볼수록 지저분한 말들을 하는 의뢰인들과 대화를 할 수 없었다. 어느 날부턴 그들이 정말 악마처럼 보였다. 한 의뢰인이 과외를 해주는 여학생 방에 몰카를 설치했고 부모가 고소를 한 상태였다. 근데 그 의뢰인이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는 딸을 가진 부모에겐 정말 미친 개소리 그 자체였다. 그냥 그 의뢰인 이후 사무실엔 교육을 핑계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신청했고 와이프에겐 출근한다고 하면서 등산복을 챙겨 일주일 동안 산에만 올라갔다. 사우나 가서 씻고 집에 들어와서는 너무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. 개운했다. 할 것 같았고 근데 불현듯 내가 왜 이럴까? 특히 산 정상을 올라가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었다. 와 좋다 뭐 이런 게 아닌 여기서 떨어지면 많이 아플까? 거세는 저렇게 높게 날다 떨어지면 안 아픈가? 설마 하고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다 보니 증상이 우울증 중기였다. 다만 생각해보니 근 1년 동안 주말에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무조건 밖으로 뛰쳐나가야만 했고 일요일 5시만 되면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. 누워있으면 가슴이 턱하고 숨이 막혀서 잠도 잘 수 없었고 그렇게 일요일은 밤을 새고 월요일 출근을 하는 날이 비일비재했다. 이건 아닌 것 같았다. 내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요 누구의 노예인지 껍데기인지 그냥 내 존재가 참 서글프고 가여웠다. 일주일 휴가가 끝나고 직장에 돌아왔지만 마음이 참 힘들었다. 그러던 2020년 5월 아주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새끼 발가락이 똑 부러졌다. 걷다가 넘어졌는데 평생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.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느낌이 쌓여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미친놈처럼 웃었던 것 같다. 부러진 다리로 30분을 질질 끌고 꼭 깁스를 하며 샤워를 못할 것 같아 샤워를 했다. 잠을 잘 수 없었다. 살면서 그렇게 쑤시고 불편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. 다음날 예상대로 깁스를 했다. 새끼발가락이 너무 부러져 수술도 할 수 없으니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무조건 움직이지 말라고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에게 주의를 줬다. 집으로 왔다. 미친놈 같지만 행복했다. 뭔가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. 진통제를 먹으니 평소에 못 잤던 잠도 자고 참 달콤하게 실컷 잤다. 그렇게 3일 정도 아프니 아픈 곳도 없고 정신도 맑아졌다. 아까 내가
넘어지고 미친놈처럼 웃음이 나왔다고 한 이유가 다치기 2개월 전 조그마하게 와이프 명의로 사무실을 얻었기 때문이었다. 2019년 봄부터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했다. 그렇게 매일 퇴근 후 집에 불이 꺼지고 난 뒤 3-4시간 정도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상품을 찾아 등록을 반복했다. 그렇게 물꼬가 터졌고 베란다에서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다 규모가 커져 수입해오는 물건을 놓지 못해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 봄 무식하게 사무실을 계약해 버렸다. 중국에서 수입해온 물건은 먼지가 많았고 당시 코로나로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에 와이프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. 그렇게 사무실 계약 후 난 깁스를 한 채 집에 있고 와이프 혼자 사무실에 출근을 해 포장부터 주문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. 졸지에 와이프가 가장이 되었다. 그렇게 발가락이 부러진 이후 9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아내에게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다. 여보야 나 좀 살자.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진심이었다. 살고 싶었다. 살 길을 찾았다.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부탁 하나만 한다고 한다. 유치원 입학원서에 아빠 직장인이라고 기재하고 싶은데 입교 때까지만 힘들어도 버텨주면 안 될까요? 아빠가 백수보다는 직장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우리 딸한테도 도움이 되겠죠? 그렇게 3월 딸은 유치원 입교를 하고 난 바로 백수가 되었다. 무책임하게 백수가 된 것이 아닌 준비했고 그렇게 계백이 시작된 것이다. 난 직장 의보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백수가 맞다. 아니다. 와이프가 채용한 프리랜서다. 어머니 생활비와 내 용돈 그리고 보험비, 전화비, 기타 등등 다 포함해 200만 원을 받는다.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내가 질을 많이 한다. 일은 많지만 많지 않다.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풍요롭지 않지만 풍족하다. 좋아하는 커피값도 아낀다. 그렇게 한 달을 아끼면 딸아이가 좋아하는 태권도를 보낼 수 있다. 좋아하는 술도 최대한 줄인다. 그렇게 한 달을 아끼면 와이프가 정말 좋아하는 소고기를 한 번은 사줄 수 있다. 어머니의 반찬을 챙겨주는 와이프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은 좋아한 것들이 아니었던 것 같다. 좋아 보이기 위해 좋은 척을 했고 좋아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었다.